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집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그마저도 일찍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인데 왜 자녀는 그 말을 듣고 더 거리를 둘까요? 왜 부모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자녀를 키우며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부모님들,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밤낮 없이 일하시며 교육비를 대주시고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시고 때로는 사업 자금까지 보태주시며 온 정성을 다하셨죠. 그런데 정작 자녀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들이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거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한 어머니가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본 후 조심스럽게 던진 말입니다. 딸이 데려온 남자가 어머니 눈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직업도 불안정해 보이고 성격도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딸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았어요. 집에 데려오는 일도 없어졌고 연애 근황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봐도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몇 달 후 딸이 갑자기 결혼을 발표했을 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딸은 어머니의 의견을 거의 구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녀에게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내린 가장 중요하고 신중한 선택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택한 데는 자녀만의 이유와 판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와 사랑이 있는 거죠. 부모가 그 선택을 의심하거나 비판하는 순간 자녀는 자신의 판단력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엄마는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선택을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방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한번 세워지면 허물기가 매우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부모에게 말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부모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일까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녀가 먼저 묻지 않는 한 배우자에 대한 의견은 속으로만 간직하세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면이 있을 거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 계획.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이 집은 나중에 다 너희 거야. 걱정하지 마. 형은 사업하니까 현금을 주고 너는 부동산을 받으면 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자녀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따뜻한 배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예상치 못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상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형은 사업체를, 동생은 부동산을 물려받을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형제는 각자의 몫이 정해진 것에 안심했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그에 맞춰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버지는 고민 끝에 둘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한 말이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버지, 그 집은 제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걸 믿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제 와서 왜 마음대로 파시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것을 말이죠. 재산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의 마음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부모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닌 상속의 주체로 보게 만들어버려요. 부모의 건강보다 재산 상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들이 자립에 대한 의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부모님 재산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현명한 부모는 재산 계획을 문서로만 남기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상속받아야 할 보물들이에요. 세 번째, 자녀의 이혼 문제. 함부로 개입하지 마세요. 어느 날 딸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시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서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도 사위가 딸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혼도 생각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런 남자와 평생 살 필요 없어. 딸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딸은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보였고 그날 이후로 더 자주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은 정말로 이혼을 결정했어요. 어머니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거죠.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는 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양육비 문제, 아이의 정서적 불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지지해 주시니까 용기를 낸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한다고 한 조언이 오히려 딸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부부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 해도 그 관계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뒤에는 둘만의 사연과 감정이 있고 그것들은 제3자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모가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부모에게 전가하려 할 수 있어요. 자녀가 결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답을 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많이 힘들겠구나.
네 마음이 정말 이해돼.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하며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역할이에요. 네 번째, 죄책감을 주는 말들, 사랑을 도구로 만듭니다. 다른 집 아들은 매주 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니? 한 아들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야근이 잦고 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 피곤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을 방문했죠. 하지만 갈 때마다 또 다른 요구나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왜 이렇게 일찍 가려고 해? 다음엔 언제 올 거야? 또 한 달 후?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어버리겠어. 아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기도 부담스러워졌고 가족 모임도 핑계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죄책감은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을 계속하면 자녀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부모를 찾게 되고 그런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녀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피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대신 자녀가 찾아왔을 때 바쁜 와중에도 와줘서 고마워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 감사 인사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다음에도 기꺼이 찾아오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의 현실을 인정해 주세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겠어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해와 배려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답은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과 몇 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아들은 자존심 때문에 집에 연락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자식들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위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방을 그대로 두고 정기적으로 청소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기도 했고 아들의 사진을 보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초라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까지 지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의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니? 고생 많았구나. 아빠가 도와줄게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들을 안아주었을 뿐이에요. 며칠 후 아들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빠가 자리를 지켜두고 있었어. 이 말 한마디에 아들은 다시 한번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려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제야 깨달은 거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한 어머니는 딸과 크게 싸운 후 몇 달째 연락이 없었어요.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진 거였죠. 다른 어머니였다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나.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섭섭해했을 텐데.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딸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을 재촉하지도 않고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해라. 네가 좋아하는 벚꽃이 피었어.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니? 오늘 마트에서 네가 좋아하는 과일을 봤어. 그냥 매일 한 줄씩 일기 쓰듯이 보냈을 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 동안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그 문자들을 무시했어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일관된 사랑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는 문자를 받으면서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느꼈거든요. 몇 달 후 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일 문자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너무 유치하게 굴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 어머니는 딸과의 조용한 연결고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켜준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꾸준히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많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과 변하지 않는 신뢰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세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의 삶을 믿어주세요. 자녀가 힘들 때는 해답보다 위로를, 자녀가 바쁠 때는 재촉보다 이해를 보여주세요. 말을 줄이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대를 줄이면 자녀는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간섭을 줄이면 자녀는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 적당한 거리가 바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자녀는 언젠가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는 스스로 돌아올 거예요. 의무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에 걸친 긴 여행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분들께 따뜻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